지금 서덕실 공원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재건축조합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원 부지를 이게 점용하는 면적이 서쪽과 북쪽 이게 두 군데가 있고요. 여기는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이 서쪽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 폭이 보통 한 12m에서 13m 정도, 그리고 이제 이 거리가 끝까지는 한 170m인데 실제 한 150m 정도를 폭 한 12에서 13m를 점용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변 땅을 굉장히 깊이 절토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와 공원 간에 표고 차이가 한 10m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높이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 높이를 번면을 조성해서 축대, 옹벽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 땅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아파트 공사의 필요로 의해서 이렇게 절토를 했고 번면이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옹벽을 쌓는 거를 공원 부지를 깎아서 이 공원 부지를 이만큼 깎아서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 깊이를 얼마나 많이 팠는지는 보통 한 아파트 3층 높이 정도를 까내렸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정문 아치가 이렇게 낮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3단의 축대를 쌓기 위해서 아파트의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고, 여기 지금 산책로가 잘려 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목적 구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다 못 쓰게 되죠. 이쪽에 있었던 것들도. 그래서 지금 이 도로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 축대를 쌓을 부분입니다. 이 축대를 쌓기 위해서 하는 작업. 그리고 이 북쪽면을 보면은 예전에 이 주민들이 그냥 경사로를 따라서 이 입구 광장으로 그냥 걸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광장인데, 서덕실 공원의 메인 광장을 들어오는 정문 개념이고, 그래서 입구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잘라내서 축대를 쌓는 바람에 이제 거대한 성벽처럼 막혀버린 거죠. 이게 진입로가 없어지고, 광장은 쓸모가 없어졌고, 그럼 여기를 축대를 쌓은 면이 이겁니다. 이 축대를 옹벽을 갖다가 1단, 2단, 3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 옹벽 높이와 아파트 약 한 10m, 거의 한 3층 높이 정도의 이 성벽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공원이 주택가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 그래서 지금 같은 장소인데요. 같은 장소인데 입구 광장이 절반 이게 보면은 원형 광장이 잘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저 밑에 이렇게 공원에서 보면은 완전히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럼 사실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또 어떤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겠죠. 안전시설 하는 거는 미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있었던 아파트, 이 서덕실 공원에 대한 안내도였는데,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진입로도 있었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진입로도 있었고, 북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진입로도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진입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양쪽 다 대략 한 10m 정도 높이의 옹벽이 돼버리니까 단절이 되는 것이고요. 울산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그 자료에 보면은 휴양시설이 변경되는데 주요 시설이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뭐 쉼터나 이 삭제되고, 편의시설, 화장실, 전망대 삭제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나고, 이용해야 될 시설은 줄어들고, 이런 문제인 겁니다. 경관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절토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올려다 보면은 완전 성벽 위에
성벽 위에 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었던 그 공원 부지 이 옹벽이고 여기가 소방도로 높이였어요. 이 부분이 옹벽 위에고 여기가 소방도 높여서. 근데 지금 이만큼을 까내린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한 3층 높이를 낮춰 하느라고. 그래서 이 공원이 성벽처럼 올라가 버린 거죠. 성벽처럼. 자, 이게 이제 북쪽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거든요. 공사를.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제 아까 1단, 2단, 3단으로 이제 축대를 쌓아 올린 거죠. 지금 보면은 공원위원회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았는데 보다시피 지금 공사를 거의 뭐 다 하고 있죠. 근데 사전 공사라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울산시 관련 부서에서 공원위원회에다가 제출한 회의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만 봐가지고서는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관련 법률만 검토해서 뭐 적합하다. 근데 민간 위원들이 이 자료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서덕출공원의 공원 면적이 한 10% 줄어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그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이 관계 공무원들이 올리는 자료에 그냥 뭐가 얼마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뭐 요런 것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적합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의 그냥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이쪽 서덕출공원 서쪽 편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한 재산상 공유재산의 손실이고 그 손실의 반대급부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보면은 그 재산을 위탁 관리를 맡은 사람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특혜만의 문제가. 그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거든요. 시의회가 이런 문제를 따져야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적법한 적절한 공무 수행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나 공익심의위원들, 공원심의위원회 위원들, 시의원, 부동산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그냥 언론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과연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이제 유사하게 이게 2회로 공사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기초단체에서 SOC 사업을 많이 합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뭐 산업단지를 개설하거나 지금 보면 이렇게 법면이 굉장히 이제 법면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사유지 있을 경우에 울산시에서 우리는 땅을 요꼬집분이 도로는 요꼬집분이 안 쓰니까 이 땅은 네 땅이니까 우리 깎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맘대로 깎을 테니까 해줘? 이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 법면이나 이런 법면 또는 옹벽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공공에서 할 경우 무조건 다 100% 보상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 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서덕출 공원에 대해서 공원 부지를 이렇게 깎아서 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도 이게 설득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뭐 좀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다 설명을 드리고, 이거 하나. 이게 제가 이제
하도 중구청 공무원들이 면적이 안 줄어든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원뿔을 하나 나눴어요. 이 원뿔의 원리가 뭐냐면 밑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단면은 좁아집니다. 지금 공원이 솟아오른 게 아니고, 이 서덕출 공원 솟아오른 게 아니고, 옆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까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솟아오른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면 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줄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시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배임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 이야기 자료가 있던데. 네. 자, 이래서 네. 자, 이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공원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서 이게 사전공사 불법다 하니까 그게 자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이라고 얘기하니까 강제성이 없어 보여서 조례를 찾아봤어요. 조례를 찾아보면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9장 10조에 보면 48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문에 대한 조언도 있지만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도시 녹화 계획의 심의라고 분명히 심의가 있어요. 그럼 심의의 뜻이 뭐냐? 한국어 사전 찾아봤어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함. 근데 심의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배임죄에 대해서 또 찾아봤어요. 배임죄, 남의 사물을 맡아보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그 결과로 그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죄. 자, 여기서 공무원은 남의 재산상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맡긴 사람은 울산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행위로 인해서 공공의 재산, 울산시 재산은 손실이 초래됐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사업자, 제3자는 이득을 줬어요. 이득을 얻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배임죄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그냥 우리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인데,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끝나지 않고, 형사적으로 배임죄 고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거든요. 여기가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6m 도로였는데 재개발 인가가 나면서 8m 도로로 이제 내는 걸로 됐어요. 이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나면서 이게 서덕출공원이면 서덕출공원 이 지금 산책로선까지 이게 서덕출공원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5m 정도가 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산벽을 이렇게 쌓는 걸로 실시계획 인가가 이게 났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이번에 점령화를 내주면서 새로이 생긴 게 아니고 2019년도에 이게 다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 계획돼 있으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합에서 이 공원 이 이제 허가가 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점령 들어오니까 이 공원을 다시 조합 측에서 리모델링을 개보수를 다시 다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작년부터 이 공원을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시에서 운영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를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자문을 먼저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자문회에서 부결이 자꾸 됐어요. 통과를 못했어요. 2번이나. 왜 통과를 못했냐면 조합에서는 돈을 적게 들여서 고치려고 하고 시에서는 좀 공원답게 멋있게 고쳐라 이렇게 해서 자꾸 부결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 조합 측에서 이 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공사를 해야 아파트 입주도 되고 하니까 조합 측에서 이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옹벽에 대해서 점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 녹지공원과하고 이제 상의를 이제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이 옹벽이 문제가 돼서 이 사면 쪽에 옹벽이 문제가 돼서 도시공원위원회가 통과된 건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기존의 실시계 경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 경관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저희들 이제 중구청에서는 점용만 요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이걸 하고 이 향후에 공원 조성 계획이 통과가 되면서 공원 조성 계획에서 이 이 옹벽이나 이 모양들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공원 조성 계획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지 점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까 6m에서 도로가 8m로 늘어났다는 게 2019년 3월 11일 당시에 예, 그때 이제 최초에 이거 나면서 네. 이 옹벽이 쌓여지는 걸로 다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점용을 내주고 점용을 내줄 때는 이 공사를 저기 보시면 이 분홍색 이 표시된 부분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를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점용을 허가를 내줬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발주 기간이었으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는 기간이었으면 공사 감독을 할 건데 저희들이 그거는 놓쳤어요.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옹벽을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쌓아와야 되는데 산책로를 한 2m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산책로 부분이 훼손됐다는 이야기가 그럼 원래 허가 내줬던 부분은 산책로 훼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시행하면서 이거 잘못한 거네요. 예, 시행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이 나오고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6월 19일 날 현장에 그 녹지공원과하고 저희과하고 그 현장 감리하고 시행 조합하고 가서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공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점용만 신경을 썼지 우리는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조성이나 이런 것들 시에서 와서 보고 이거 잘못됐다. 왜 시는 늘 공원조성 계획을 보면서 이걸 알잖아요. 그래 잘못됐다 하니까 그 감리도 현장에서 이래 됐어요. 그날 오후에 자기들 다시 청량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래 자기들 인정하고 다시 쌓기로 하고 이제 정리됐고 저희들은 가서 저희들도 이제 이 점용이 여기까지 되기로 했었는데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점용 면적이 또 추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상금을 1차로 변상금을 부과했었고 그 들어가는 부분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저희들이 다시 또 현장을 가니까 안전hen서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전hen서 부분까지 점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안전hen서 부분까지 변상금을 마지막에 보시면 추가로 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에 고마운 거는 이게 늦게 봤으면 솔직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마운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보고 반박하고 이게 솔직히 오해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공무원 유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거 그냥 있으면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이거 좀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을 건데 이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 유기시에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좀 빨리 설명을 와서 드렸으면 쉽게 이해하셨을 건데 이게 이제 점용이라는 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최고 좋은 거는 공원조성 계획 통과되면 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뒷짐지고 있으면 돼요. AI가 하면 되는데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법에 불가피한 사유로 봐서 이래 했는데 조합 측에서 자기들도 뭐 조합이 우리가 이게 뭐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잘못됐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 그거는 제가 굳이 공사 했는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조금 다시 해야겠죠. 그거는 뭐 조합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입주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지.
다른 거 저희들이 뭐 간에서 뭐 이렇게 하고 왜 일을 하면 이게 19일 날 잘못된 거를 발견을 했어요. 20일 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그 자문위원회 서류에는 이 산책로를 훼손 안 하는 걸로 해서 산책로 밖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원을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끝에 갔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왜 그런지 그 메이저 업체들이 왜 그런지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어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 하던가요? 잘못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감리도 있고 뭐 시공사도 있을 거고 조합도 있을 거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그 설계했는 공원조성계획 설계했는 엔지니어사도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의도를 갖고 했으면 공원조성계획 자문위원회 할 때 이걸 앞으로 당겨서 변경해서 들어왔겠죠. 변경해서 안 들어오고 산책로 훼손 안 된 걸로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그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 시공사의 실수나 뭐 그런 게 뭐 조금이라도 자기들 경제적 이익이나 추구하려면 이게 훼손 한 2m 훼손한 그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와서 뭐 어떻게 이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날 그 이야기 없었대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한 8월 달쯤 되면 이게 공원 조성 계획 전체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심의가 이루어지면 심의가 되고 그 심의에 따라 가지고 실시계획도 인가를 해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하면 여기 이제 전체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 점용부서에서는 점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뭐 이런 걸 이게 공원 조성 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원상복구가 돼야겠죠. 최초의 모양대로. 근데 조합에서 어떻게든지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조합이 최적의 모형을 찾아서 통과시킬 거고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이 공원 조성 계획이 하면 이제 이 업무는 저희들은 이제 구청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공원 조성을 하고 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소유권은 시 녹지공원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한 거는 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가서 보면 가서 보고 청량하고 하기가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직원 4명이 공원을 한 100개 정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원이 이게 어느 누구도 이거를 훼손을 시공사에서 그걸 안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왜 생각을 해본 적이 구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건설업체에서 가장 기본이 청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민원 대 민원의 발송 소지 때문에 경기 청량에서 약간 뒤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잠깐 돌아가는 게 계속 올라간 것 같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아마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도 실수가 100이라면 거의 99%는 이게 저희 우리가 왜 그날 이 현장 가서 저희들도 이게 훼손된 걸 보고 감리도 예 하고 조합 이사 기술이사인가 그분도 설계서 한번 봅시다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오전에 당황을 했는지 저희한테 연락이 안 해서 오후에 들어와서 잘못됐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내부적인 사항은 뭐 자기들이 우선 의도가 있었으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도가 있었으면 자꾸 물어봤을 거예요. 의도가 있었으면 그 다음날 공원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할 때 이게 들어갔으면 어떻게든지 이게 들어가는 걸로 뭐 부탁을 하거나 뭐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도 없었대요. 저희들이 알아본.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그러면 공사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점용 허가 받고? 이거 보면 저희들한테 4월 10일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4월 20일 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어쨌든 2개월 뒤에 인지를 하게 된 거는 좀 그러니까 2개월 뒤에 인지를 처음부터 이게 들어온 건 아니죠. 아니겠지만.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궁금한 그러니까 게요. 이게 첫 번째 부과된 변상 금액이 산책로 2m 부분에 대한 변상 금액이고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안전 훼손까지. 그렇죠. 안전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핸스를 다 쳐라 했거든요. 솔직히 뭐 안전이 이런 것도 조금 미비해가지고 밤에도 그래 경광등 밤에 불빛 이제 불도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장마도 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안전 핸스를 이게 공사만 처음에는 공사하는 부분만 이렇게 점용을 했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안전 핸스를 이제 줄을 가서 이제 다 쳤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점용을 그 안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왜 실질적으로 그 조합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냐. 그 조합하고도 얘기, 조합도 그것도 인정하겠다. 그럼 총 몇 미터 부분인 거예요? 한 1000해배 정도 되는 거죠. 1000회배 그러니까 면적 1000제곱미터. 초과된 게요? 예. 초과된 부분. 처음에 우리가 400 얼마였다가 더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30 얼마를 했다가 한 30 얼마 정도가 444였다가 얼마였다고? 두 번째 거는 518. 518. 예. 그래 합치면은 1000. 그러면 조금 안 됩니다. 예. 약 1000제곱미터.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관리 감독의 주체는 시인 거예요? 점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고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그거는 이제 시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 금액 책정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터당 이게 이제 제곱미터당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공시지가에 0.6 아니 그 1.2 공시가 1.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는 그렇고 사용료의 1.2배가 변상금입니다. 사용료의 1.2배가 변상금으로 지급돼요. 예. 그럼 이게 변상된 금액이 점용 허가에서 조금 더 넘어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한 그렇죠. 그 변상금으로 예. 지급. 그래서 70 얼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것도 이제 도시공원관리법에는 변상금 부과 조항이 없고 공유재산법이 이제 도시공원도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그럼 이제 돈은 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이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예요? 원상복구 이제 산책로를 살리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죠. 그럼 그게- 산책로부터 다시 공사 다시 자기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제 건설- 산책로 부분은 바로 옆에 옹벽이니까 이거 그 체육공원하고는 그 산책로 살린다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은 또 같이 이제 변상금 부과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 부분들도 자기들이 이제 점용을 추가로 신청을 해야 안 되겠나. 왜 그 옹벽이 사라진 부분도 공사를 하려면 이제 변상금 부과 조치가 다 끝나면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공사하려면 또 뭐 점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있는 돌을 다 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빼고 공사를 할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빼버리면 장막이 하니까 3인이 다 뭉개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에 우리가 공원 조성 팀에다가, 그러니까 공이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여기에 대한 구조 검토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들 이게 하부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구조 이런 걸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건지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공원 조성 전체 조성 부분하고 또 관계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시하고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왜 놓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조명 어쨌든 아니, 관리 감독의 주체인데 이게 놓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이게 공사가 이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이게 공사는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점용부서에서는 공사가 다 마치면 이게 공원 조성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저희들은 지금 9월 30일까지 점용이 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이 돼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솔직히 그러면 변경이 돼서 그 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돼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점용이 저절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점용을 안 내어준다면 뭐 소송이나 이런 거 들어와도 저희들이 이거는 왜 최초에 그 아까 여기 이렇게 상벽을 쌓는 걸로 그러니까 상벽의 모양은 저희들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공원조성 계획하고의 문제지 상벽을 어떻게 쌓고 그럼 옹벽을 쌓는다고 이제 옹벽 형식의 이게 상벽이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하든 돌로 하든 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공원조성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안 내줄 저희들이 지금 공원조성 계획이 통과됐는 안 통과됐는 거는 별건으로 이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공원조성 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원상복구를 시키면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가서 매일 청량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면이 100개를 그리고 관리하시는 게 100개 정도 된다고. 네, 100개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서 빨리 발견을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핑크 부분 이 이제 예. 실제 증거가 점용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도 무상이 아니라 점용료 예, 이 정도 저- 가까이를 지금 부과를 예. 했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4월달에 허가 내줄 당시에 그러니까 그 근데 부과가 저 부분에 됐는데 대해서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요 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 200만 원 정도 그렇죠. 추가된 예.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변상금을 그럼 지금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장마철이니까 거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구조 검토도 하고 있고 시하고 그래 협의하고 이렇게 아직 본격 공사가 들어간 건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예. 건 아니네요. 그, 그럼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 조치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준공일 맞춰져요? 10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 만약에 저희가 발주부 쓰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사를 이제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점용 허가만 내줍니다. 점용 허가. 우리 올해 공사할 때니까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고마울 수 있죠. 왜? 여기서 진도가 더 나갔으면 못 돌리는 거. 돌리기야 돌리겠지만 비용이 지금보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환경운동연합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게 어쨌든 여기 공원 면적을 깎아가지고 옹벽을 지어서 특혜라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관련법상으로 옹벽을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관련 법상이 아니고 2019년도에 요때 사업 이게 이때 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5m가 기존에 있는 땅보다 한 5m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이 5m에 대한 옹벽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을 훼손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조건 근데 공원 전체를 개보수를 하는 조건이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2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 20억은 조합에 물어봐도 20억 어디서 20억이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면 그 공원 구조물에 따라 가지고 그럼 저희들은 그 전혀 뭐 이거 시 녹지공과에서 물어봐도 모르고 정비조합에도 20억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는 뭐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20억 이야기는 나왔을 건데 녹지과에서 20억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시험으로 보죠.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 그 공원 조성 계획이 뭐 심의위원회 들어가고 이런 저희는 네. 통과됐다 안 됐다 부결입니다. 그런 이제 연락해서 물어보는 저희들도 듣는 단계지 이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시에서 근린공원 운영비 받아가서 관리하고 가로등 고치고 그렇죠. 화장실 고치고 위탁실에 오수하고 뭐 나무 죽으면 나무 고치고
그리고 이제 점용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점용 허가 내주고 그래 이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뭐 요런 조금 당시 이거 내렸을 때는요 산책로는 훼손 안 되는 범위였으니까 가용 면적에는 이게 전혀 줄어들지 이게 않았던 거예요. 그 가용 면적이라 이게 산책로는 그대로 있고 네. 지금 그러니까 경사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바뀐 거죠. 각도가 5m가 더 내려가니까 공원은 그대로 있는데 원래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5m 정도 땅이 더 내려갔다. 그럼 경사면이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이게 바뀐 건 없죠. 이렇게 돼 보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용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 조성 계획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거 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도로가 6차선에서 8차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제 해가지고 그 내려가면서 그 안에 이 6차선 있는 데서 공원을 먹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합 땅을 먹어 들어가겠죠. 2m, 6m 도로가 8m 도로. 6m, 8m. 예, 6차선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어쨌든 도로 준공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입주가 예. 되려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입주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공원 조성 계획 그 심의도 지금 8월에 있다는데 그게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 또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뭐 그거는 그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원 조성 계획이 통과 안 되면 9월 30일까지 통과 안 되면 저희들 이행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